어저께, 우리, 마하트마우리 박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처음부터 모두 보지는 않았지만, 새날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보니, 천안함은, 대표님 생각은 잠수함 충돌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 주셨어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십시오. 처음부터 보지 않으셨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지난 11년 동안 쫙 정리한 압축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좌초에 대해서, 프로펠러 손상이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어뢰가 가짜인 이유, 폭발이 없다고 봤던 이유, 잠수함 충돌로 본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잠수함과 관련된 깊은 내용까지 쫙 정리한 파일을 왕창 보내드리겠습니다. DOK2004 다음넷입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해난 복합사고입니다. 복합 해난 사고입니다. 1차 좌초를 하고 거기서 무리하게 배를 빼는 바람에 침수를 겪으면서 이동하던 중에 충돌사고까지 겪었던 복합 해난 사고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깍꿍님께서 그렇게 저쪽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도배를 하셔서 아마 좀 제지를 받으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 소행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해달라는 내용을 계속 이제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도배는 안 됩니다. 도배는 금지입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의 방식과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님 실수 넘으셨다 그러셨는데, 나라사랑님께서 우리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대 정책 실패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팀을 없애고 소통한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주셨어요. 굉장히 세게 나가셨는데,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국정원 3차장 기능을 부활해야 수구들이 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검찰, 경찰, 그리고 감사원만 제 기능을 다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민주적인 그런 토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못해요. 유사 이래로 도둑이 없는 시대에 도둑이 없는 나라 그거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자라는 거 생존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그런 도둑은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잡고 그것을 못하도록 제재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유기하거나 방기했을 때 그거는 큰 재앙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검찰, 지금 우리 검찰에서 지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했던 감사원, 그쪽에 수장들이 나와서 수구 세력들 앞에 서서 지금 대권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그러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만은 아무튼 그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요, 또 그제도 그렇고요,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밝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김두현님, 천안함, 승조원 가족분께서, 또 별세하셨어요. 또, 몸이 편찮으셔서 또 그동안, 많이 고통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 아이가 지금 상주가 됐다. 그 말씀 주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잃고 또 이제 또 홀로 남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참 우울한 그런 뉴스, 소식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지금 어제 그제 다뤘던 내용들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넘버 12님, 소근상에도, 윤석열 덕분에, 윤석열 때문에 촛불정부가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기를 쓰고 박빙 구도로 가져갈 거고요.
박빙 구도가 되면은 선관위가 반드시 바로 하고 그들의 하던 짓을 재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빈달님, 이제 알고 또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억하게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님, 김재윤 전 의원님, 그다음에 신계륜 전 의원님, 안민석, 강동원, 조국, 추미애, 김경수, 최강욱 이렇게 쭉 말씀 주셨어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참 우리 또 아픈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손톱 밑에 이 가시 박힌 것처럼 아픈 손가락 또 안희정 지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 고탈배님, 180석 몰아줬으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 파면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아쉽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고달배님 정확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인트로를 하면서 제목 꼭지를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민 3인 정치처벌법. 못 들어보셨죠? 한 번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인민 3인 정치처벌법.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겁니다. 인, 반인륜적. 민, 반민주적. 사, 반사회적. 민, 반민족적. 그러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치 집단에 대한 해체와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반인륜적, 반민주적, 반사회적, 그리고 반민족적. 어떤 사건일까요?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사건. 그죠? 반인륜적이죠. 반민주적이고요.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만 하더라도 그거를 전혀 사건과 관련 없는 우리 민족의 절반 살인범으로 만들고 그렇게 왜곡하고 조작한 행위 마찬가지입니다.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그 정치 집단을 해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그러한 법이 존재해야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해체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겠죠. 왜냐하면 위헌도 제기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인륜적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죠? 도륙을 하고 말이야. 민족을 한 도시를 피바다로 만드는 그런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치 집단은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 집단에 소속된 정치인들 역시 정치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치가 뭡니까? 국민들을 위한 것이죠. 국민들을 위한 것이 정치죠. 그런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반민주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정치 집단을 그대로 둡니까? 아무리 당의 이름을 바꿔도 한나라, 새나라 갔다가 미래통합으로 갔다가 창조, 그다음에 국민의 짐까지 왔다 하더라도 그 정통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들까지도 정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법적인 부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은 그 사실은 안날부터 모든 급여를 환수하는 법안과 처벌이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든 급여를 다 소급, 사람이 또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처벌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변호사 기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검사를 하다가 어떤 그런 조작된 사건 조작에 깊숙이 가입한 그러한 검사들은 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검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 개업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려야 됩니다. 예, 왜요? 왜 그 사람이 법조에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해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변호사 개업 못한다고 그래 보십시오. 예, 뭐 검사 있다가 부장검사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로펌 가서 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걸 꿈꿀 텐데 그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바로 저수지 물 빼는 방법입니다. 박춘하님, 김기춘은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요. 그 목소리 야비함이 다 들어있다 했는데 그 목소리의 음습함, 예, 음흉함. 제가 어저께 이제 그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저는 황기철 보훈처장에 대한 인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누가 세월호 침몰이 되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해군에서 만든 아주 우수한 구조 전문함인 통영함을 즉각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저지시킨 인간이 누군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이럴 때 안 가면 어떻게 하고 또다시 한 번 더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직접 전화까지 해서 출동하지 못하도록 저지시켰던 그 인물이 누군지. 이 사람 아닙니까? 예, 춘희할배 아닙니까? 예, 이 영감. 왜냐면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뭐 국정원장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 해군참모총장이 듣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막 국방부 장관이 그걸 저지시킨다는 것은 그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청와대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레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없는데 누가 그걸 저지시켰는지 뻔히 아는데 기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누가 저지를 시켰냐?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 되죠. 진실을 얘기해야죠. 세월호 가족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는데 그런 사람을, 그걸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보훈처장에 임명을 해요.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훈처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스베덴 보리님께서 어저께 민주정부는 왜 계속 당하기만 하나요? 코드 인사하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개혁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정말 할 일을 한 사람을 일을 시키는 거죠. 그걸 무슨 코드 인사라는 식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민주당은 줘도 못 먹고 있는 중입니다. 줘도 못 먹고 있다.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 보면 답이 나와요. 민주당의 절반이 초선인데 민주당에서 가장 큰 계보가 초선 계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초선이 절반인데 그 초선 중에 또 절반은 김어준 뉴스 공장 자체를 듣지도 않는다고 정청래 의원께서 한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거를 딱 손만 뻗으면은 질 수 있는 강한 쇠몽둥이를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어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자,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